오케이, 갑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등비급수. 지난 시간에 급수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거 다 설명이 된 상태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또 등비수열의 급수인 등비급수라는 놈은 또 특이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뭐 등비수열을 먼저 정의를 해야 요 놈의 등비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했던 것 같아. 합, 어떻게 되죠, 공식? 두 가지였어. 뭐뭐, 첫 번째, R이 얼마면? 1이면 AN이라는 그냥 합이 되는 거였고, 그치? A만 N개 더하는 거 맞냐? 지금 부분합 쓰고 있다, 얘들아. R이 1이 아니면 공식이 어떻게 됐었던 거라고? R-1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그치? 근데 미적분에서는 1-R을 조금 더 많이 쓸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항의 개수제곱. 부분합의 공식을 썼습니다. 됐니? 야, 그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요 놈의 어떤 거, 수렴 조건에 대해서가 궁금하단 말이야.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맞아? 됐니? 야, 근데 SN, 다시 시그마 AN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만족돼야 된다고 했죠?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게 보장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괜찮을까? 그런 다음 두 번째 리미트 SN이 뭔가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이 수렴하는 값이 바로 급수의 값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됐어? 얘들아, 이해하고 있어? 요게 보장이 안 되면 어차피 얘는 발산이라고. 그래서 항상 문제 체크할 때 급수의 수렴성은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자, 저놈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하려면 얘들아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a가 뭐면 돼?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였냐? 수렴 조건? 처음에 a가 0인 것과 a가 0이 아닌 것으로 나눴었어. 기억나요? a가 0이면 얼마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겠죠? 맞아요. 자, a가 0이라는 값이 아니면 또 케이스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뭐랑 뭐? r이 1일 때와 위에다 쓸까? 그 다음 마일이랑 1 사이. 니네 개념 다 쓴 거다 이거. 이게 새로 보이면 안 돼, 복습했으면. 그래서 어때? R이 1이면 어디로 가? 수렴값 리미트 AN 얼마? A. R이 마일과 1 사이면 극한값 얼마? 리미트 AN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얘 혼자 튀는 놈이었잖아. 기억나요?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얘들아 급수에선 얘는 어때야 돼? 필요 없다고. 난 0 되는 게 필요하다고, 일반항은.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얘 혼자 A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급수에선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놈의, 그럼 이걸 뭐 여기다 썼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네. 수렴 조건,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수렴 조건. 뭐뭐라고? A가 0이다. 또는 공비가 다음과 같지? 괜찮아? 근데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는 당연히 똑같이 둘로 나눠서 보는 거야, 얘들아. 첫째 항이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첫째 항이 0이면 뭐라고? 어차피 리미트 Sn 얼마니 얘들아? 리미트 Sn 무조건 얼마야?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0 아니야? 0 계속 더해봤자 0이겠지. 이해가요? 얘가 급수의 값이겠죠. 됐나요? 자, 근데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그래서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여야 된다고.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실수 안 하려면 등호 없는 게 중요하다고. 등호 없어. 등호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됐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놈은 아래 범위가 마일과 1 사이니까 1이 아닐 때니까 요식 갖다 써야겠지, 그치? 그래서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n에 영향받는 건 뭐밖에 없냐? n에 영향받는 건 뭐밖에 없어? r의 n제곱밖에 없어. 나머지는 숫자야, 숫자, 상수. 괜찮아? 자, 그러면 지훈아, 요 아래 n제곱은 얼마로 수렴하겠냐? 아래 범위가 이러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괜찮아?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계속 쓸 어떤 공식이래? 이거 0 되니까 등비급수의 공식으로 외우는 1-r분의 a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됐습니까? 요게 바로 누구의 공식이라고? 급수, 등비급수의 공식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수렴 조건 및 급수값까지 일단 거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개념 좀 더 적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원래 등비급수라는 놈은 이렇게 내용적인 면보다는 활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몇 가지 정리하기 전에 오늘 개념이 너무 짧잖아. 그치? 뭔가 좀 아쉽지 않니, 얘들아? 나만 아쉬워? 현우가 어때? 아쉽지 않아? 아쉽지 않아요. 내면 아쉽지 않다는 건가? 그래서 몇 가지 명제 조금만 적을게요, 얘들아. 알겠죠? 명제. 급수와 일반항 사이에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몇 개만 좀 적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분의 1은 발산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참인 명제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어떤 원리겠어? 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리미트 AN이 0이라는 소리야. 내 리미트 AN분의 1은 그럼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발산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기억님, 이거 문제 나오면. 다시 뭐라고? 얘가 수렴이다라고 하면 뭐는 참이야? 리미트 A에는 0이다 참이다. 괜찮아? 그럼 뭐는 안 된다고? 리미트 AN분의 1은 0분의 1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발산의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산이다. 됐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이었습니다. 급수값은. 됐나? 이 원리대로 몇 가지 가져가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적읍시다. 방금 전에 쓴 거 다시 한 번만 쓰자. AN이 수렴이면 뭐라고? 리미트 AN은 0이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개념 정리로 썼던 거니까 얘는. 됐니? 그 다음. 자, AN보다 BN이 크대, 얘들아. AN이 더 커. 괜찮을까?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급수값도 커야 되지 않냐? 급수값이 유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이고. 야, 그럼 무한대까지 더한다라는 아이디어는 극한 아닌가? 맞죠? 극한을 취했어. 부등호의 극한 취했어.
원래 뭐 생겨야 돼? 등호 생겨야 되지. 등호 생길까 안 생길까? 급수에서는 안 생겨요. 모든 항이 왼쪽이 큰 거야. 모든 자연수 n대에서 요게 성립할 때야.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 생긴다는 얘들아,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맞아. 알겠어? 근데 이거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즉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모든 항이 왼쪽이 크면 당연히 더했을 때 왼쪽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말 이해 가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중간에 하나 거쳐가면 돼, 얘들아. SN이 SN 더하기 1보, S 다시 N보다 무조건 크죠? 맞지? 근데 여기에 극한 취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치? 어떻게 써야 조금 와닿을까? 여기다 극한 취하면 등호가 생겨버리네?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써야 등호가 안 생길까? 이건 좀 이따 내가 다시 적어줄게, 옆에다가. 알겠죠? 그냥 적자. 알겠다. 네 번째. 자, 시그마 등비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EN도 수렴한대. 야, 만약에 등비라는 단어가 없으면 참일까 거짓일까? 등비라는, 다시 시그마 AN이 등비가 없어? 수렴. 시그마 AEN 수렴. 얘는 거짓이야. 등비라는 단어가 안 붙으면. 발레가 존재하면 거짓이 되겠지, 그치? 어떤 발레가 있을까? AN이라는 수열이 1 마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럴 수 있죠,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로 수렴해? 1로 수렴해? 홀수 번째만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이러면 조금 미안해. 이렇게 쓰자. 이게 맞겠다.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규칙성은 분명히 있잖아. 수열 맞잖아. 됐냐? 그럼 다시 얘를 홀수 번째까지만 더하면 얼마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홀수 번째만 끊어봐. 1이죠. 1이죠. 홀수 번째까지만 더해. 계속 1이지. 자,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분의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 된다. 짝수 번째에서 끊으면 1 더하기 4분의 1 돼요. 됐니? 그럼 SEN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n분의 1 되지 않겠냐? n 더하기 1분의 1. 괜찮아? 그럼 이거 극한 취하면 얼마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겠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해 가요? 그래서 홀수 번째까지의 합과 짝수 번째까지의 합이 모두 1로 수렴하죠? 됐니? 그러면 시그마 AN 수렴 맞다고? 근데 내가 짝수 번째만 더하래,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하래. 짝수 번째만 더하라는 거다, 이건 분명히. 그러면 이거 P급수잖아. n분의 1 꼴이잖아. 왔어? 어떻게 연락받고 왔어? 그 성현이가 연락해가지고. 그걸로 왔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어때? 발산한다고. P급수에 의해서 n분의 1 꼴이니까. 저 명제를 괜히 썼나? 이해 가니? 뭔 말인가? 그래서 야, 모든 항을 다, 이거 등비라는 말이 없으면 거짓인 명제야. 알겠어? 근데 등비라는 말이 붙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만족한다라는 뜻이야. 어떤 거?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일과 1 사이라는 뜻인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AEN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니, 식이? 등비가 알지. 얘 등비 맞죠? 얘 첫째 항 얼마야? 초항이라고 쓸게. 초항 얼마죠? AR이겠지? 공비 얼마니? R제곱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위의 식을 만족한다면 A가 0이라면 얘도 0이야. 됐냐? 또는 아래 식을 만족한다면 마일과 1 사이를 만족한다면 제곱하면 당연히 0과 1 사이야. 그럼 마일과 1 사이에 포함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등비라는 단어가 붙으면 수렴 조건으로서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니까 저 명제는 참이 된다고. 차이점 알겠니 얘들아? 등비라는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참인 명제 뭐 한 요 정도? 야, 이게 발산이면 발산이다도 성립한다. 참고로. 알겠죠? 이 조건들로 인해서 그래요. 오케이? 네. 뭐 거짓인 명제까지 쓰지는 맙시다.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등비 활용 급수. 자, 크게 두 가지, 뭐 수능만 생각한다면 사실상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야, 순환소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등비급수. 순환소수를 이제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지. 니네가 이미 아는 거야, 얘들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거 기억나냐? 0.231. 3일, 3일이 있다고 치자. 이거 얼마였냐, 분수로 바꾸면? 990분의, 너무 어렵니? 자, 쉬운 걸로 하자. 0.23. 이거 어떻게 돼? 99분의 23이라는 거 기억나요, 얘들아? 괜찮아? 얘가 사실은 100분의 23, 만분의 23 이렇게 가는 거 이해 갈까? 얘는 뭐니까 0.232323이잖아. 100분의 23, 만분의 23, 뭐 100만분의 2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무한히 가겠지, 그치? 첫째 항이 누구고 얘가 첫째 항이고 괜찮아요? 공비 얼마고? 공비 얼마? 100분의 1이고 괜찮아? 그래서 아까 썼던 공식 뭐라고 얘들아?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라고 그쵸? 그래서 1-R분의 A를 써주시면 위아래 100 곱하시면 번분수 처리되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99분의 23이 나온다고. 순환소수를 이용해서.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등비급수가 활용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도형이야, 얘들아. 도형. 이미 공부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길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넓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부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뭘 이용한 거야? 닮음을 이용한 게 가장 많아요. 그런데 닮음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닮음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요. 넓이나 부피 구할 때. 알겠어?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그러니까 점점 사이즈를 줄여가 할 거야. 그럼 어때? 길이비는 뭐랑 같지, 얘들아? 길이비는 뭐랑 같죠? 닮음비랑 똑같죠? 넓이비는 뭐랑 같지? 닮음 도형에서?
네, 닮은 비의 제곱비와 같죠? 맞나요? 부피비는 어때요? 닮은 비의 세제곱 비율과 같죠? 됐습니까? 요놈들이 뭐의 역할을 할 거야? 공비의 역할을 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진짜 1차원적인 쉬운 문제야. 알겠죠? 여기에 색깔이 부족한데 곱하기 개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개수가 2배가 되거나 4배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것까지 곱해야 공비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같이. 아니 쌤, 그럼 닮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각 변마다 비율을 줄 거야.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각각 계산해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변마다.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예시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 거니까 저거는 다시 나오면 얘기해 줄게. 자세하게. 알겠죠? 닮음 활용 파트는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등비급수. 일단 개념은 더 쓸 건 없다. 참고로 이게 끝이야. 알겠죠? 오늘 쓸 건. 문제 좀 볼게요. 얘들아 21번 문제 봅시다. 어때요? 등비수열 맞냐 아니냐? 상현아. 저요? 어떻게 등비인데? 쪼개서. 야, 그럼 조심해야 될 건 얘들아 쪼갤 수 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어차피 급수도 리미트이기 때문에 얘들아 쪼개기 위해선 뭘 해줘야 된다? 각각 수렴 보장 되어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지금 내가 시그마 얼마라고 써야 되냐? 첫 번째 거 따로따로 쓰면 12 곱하기 12의 n제곱 분의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빼기 12 곱하기 1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꼭 n마이제곱 묶을 필요 없어. 얘들아 n제곱으로 묶어도 돼. 그래서 얘는 2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고 뒤에 놈은 1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식 변형한 거밖에 없다 지금 나.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공비 얼마라고? 앞에 놈 3분의 1. 얘는 공비 얼마야? 4분의 1. 그럼 어때? 수렴 조건에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이제는 시그마를 따로 써도 된다고. 2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빼기 1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각각 수렴이 보장됐기 때문에 쪼갤 수 있는 거다. 엄밀하게.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공식 뭐였지 아까? 1 공비분의 얼마라고? 첫째 항. 조심해야 돼. 24분의 1 첫째 항 아니야. 1 넣어봐야 돼. 알겠어? 1 넣으면 얼마? 72분의 1이겠죠? 됐니? 그 다음 뒤에 것도 어때요? 1 공비분의 1 넣으면 얼마? 48분의 1.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첫째 항은 항상 n의 맨 처음 값 대입해서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시그마 아래 얘들아 n이 2부터 시작이면 2를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야? 2번. 네, 답은 2번입니다. 잘했어요. 마이너스 144분의 1 나오셔야 돼요. 됐어? 오케이. 자, 22번도 그냥 같이 하자. 자, 몇 차식으로 나누었니 얘들아?
몇 차로 나눴어? 22번. 1차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그럼 A에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0 되는 값 집어넣어야 돼. 얼마? 네,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바로 그냥 AN이다. 됐나요? 나머지 정리 까먹으시면 안 돼.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놈 구해달래요. 얘들아, 공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첫째 항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 1 넣어서. 됐나요? 그럼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번분수 처리하시면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됐어? 1-r분의 a라는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제부터 계속 외우고. 오케이? 자, 오른쪽 2개 빨리 합시다. 네,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결국에 미적분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앞에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거야. 그쵸? 야, 요놈의 실근의 개수 x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럼 얘들아, x는 뭐야? x는 마이너스 5의 n-제곱의 n제곱근인 거지. 기억나요? 그 중에서 실수인 개수가 an이라는 뜻인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뭐가 중요했죠, 얘들아? 요놈의 뭐? 부호, 뿔마, 그리고 얘의 홀짝이 중요했다고. 야, 앞에 게 플러스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되니까 n은 뭐가 돼야 돼? 홀수일 때지. 이해가요? n이 짝수면 얘들아, 앞에 놈은 음수 돼버리잖아. 이해갔어? 그래서 어때? 요때는 0이고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무조건 1개였었죠. 앞에 부호랑 관련 없이. 됐나요? 즉 an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야? 그래서 결국엔 수열이 어떻게 반복되죠, 얘들아? n이 2부터 시작이다. n이 2면 짝수인 상황이니까 0이었고 그 다음은 1 나오고 0,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바로 an이었던 놈인 거죠. 이해가냐? 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의 n제곱분의 an이니까 n이 2부터예요. 그쵸? 2 어차피 0이겠지.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분의 1이고 다시 0 나오고 5 집어넣으면 3의 5제곱분의 1일 거라고. 됐어? 이렇게 가는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고 한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얼마 나와 얘들아? 요놈들만 더 해주시면 1 공비 얼마? 9분의 1 첫째 항 저게 맨 첫 번째 항이겠지. 27분의 1 됐나? 위아래 27 곱해서 24분의 1이라는 1번의 답이 얻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24번. 야, 삼각함수가 나오면 결국에는 1010 이런 꼴 아니면 1-1 이런 꼴의 부호 변화가 주로 나올 거야. 알겠죠? 계속 거듭제곱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놈 보면 어때요? 얘가 어떻게 반복되지, 얘들아? n에 1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냐? 0. 2 넣으면 마일. 3 넣으면 4 넣으면 1. 자, 요거 반복이다, 요놈. 이해 갈까? 그러면 내가 뒤에 건 0, 마일, 0, 1만 반복돼. 어차피 0 곱하면 사라지지, 그치? 그럼 남은 항들만 써봐. 그럼 어때? 요 시그마 합은 어떻게 되겠어? 1 넣은 거 의미 있냐, 없냐? 없어.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일 곱해지겠지. 4 넣으면 1 곱해질 거고, 요 놈한테. 괜찮아?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마일 곱한 꼴이 될 거야. 그 다음 4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에 1 곱한 꼴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6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 곱할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어차피 짝수 제곱들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짝수 제곱들이니까. 됐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뿔마만 계속 반복되는 형태네. 괜찮아?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요게 첫째야. 얼마? 얼마? 첫째야. 마이너스 4분의 1. 괜찮아? 공비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 곱해지는데 마이너스도 바뀌어야 돼 다음에. 그치? 그래서 공비도 마이너스 4분의 1 이라고 쓰시면 끝나요. 이게 안 보이면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1-r분의 첫째야. 알겠니? 그래서 A값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요게 A값이 될 거야. 자, 두 번째는 코사인 정수 파이. 얘들아, 얘 얼마씩 반복되죠? 코사인 n파이는 1 넣으면 마일, 2 넣으면 1. 얘도 마일 반복이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땐 얘랑 계산해서 0 되니까 사라질 거야. 그치? 그래서 짝수 번째만 또 남아. 어떻게? 3분의 2의 n제곱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남게 될 거야. B는. 됐어? 그래서 얘는 쉬워. 지훈이 괜찮아? 홀수 넣으면 코사인 홀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얘랑 사라지니까 0 되니까 안 쓴 거야. 홀수는. 알겠어? 상한함수 복습해야 돼. 그럼 얼마야 요건?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4. 첫째 항도 9분의 4. 괜찮냐? 그래서 5분의 4라는 값이 나와주네요. 됐어? 자, 마지막. C는 어때, 요거? 얘는 어떻게 돼요? 1 넣어봐, 얘들아. 무조건 반복되게 나와.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3, 4분면이니까 사인 음수값 나와야 돼요. 사인 6분의 파이의 부호 반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야. 1 넣으면. 2 넣으면 2파이 한 줄기니까 없어. 그러면 그냥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요로 두 개가 반복되는 형태가 돼요. 사인값. 내 말 이해 갈까? 자, 그러면 주어진 놈의 합은 어떻게 되냐? 1 넣으면 5분의 1의 1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진 꼴 플러스 5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 곱해진 꼴. 괜찮아? 됐어? 그럼 그 다음엔 다시 마이너스 나올 차례잖아. 맞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이 요 안에 곱해진 거라고 쓸 수 있다고. 공비가 2분의 1을 묶어놓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이 뒤에 놈은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홀수 번째는 다시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됐나요? 그래서 공비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첫째 항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됐나요? 위아래 얼마 곱해서? 10 곱해주시면 요거 얼마야? 12분의 마일 나오는 것 같네요. 괜찮을까? 세 개를 뭐 해달래요? 다 뭐 해달래?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고요. 3 하나 약분돼서 25 곱하기 3 답은 75분의 1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보자. 넘어갔어. 20. 너 왜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 앞에서? 재밌으니까? 25번. 야, 잊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 현재 이거야, 계속. 시그마 A에는 뭐라고 얘들아? 1-R분의 A만 일단 기억해도 절반 이상의 문제는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에는 첫째 항 A 잡고
공비 이렇게 좀 잡을게 알겠죠? 그랬을 때 시그마 AM 뭐래 얘들아? 마이너스 2라고 제시해줬지 그치? 맞아?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얘가 1-r분의 a구나 쓰면 돼. 거기에 하나 정도는 더 써야 돼. 뭐? 마일과 1 사이라는 것까지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 수렴 조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시그마 an 제곱이래 얘들아. 야 그럼 얘가 어떻게 가는 수열이야? 1 넣으면 a제곱. 맞아? 2 넣으면 어떻게 돼? a제곱에 r제곱. 이렇게 가는 놈이잖아 그치? 괜찮을까? 공비가 r제곱이고 첫째 항이 a제곱인 놈이겠지. 됐어? 자 그럼 저 왼쪽에 있는 식이랑 요 놈은 1-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겠지. 그게 지금 얼마래? 12이래.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모르는 문자 2개인데 식 2개 알았네요.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6이라고 지금 알려줬잖아. 됐어요? 네.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상현아 이거 연립 어떻게 할까? A로 정리? 뭐 그냥 이대로 나누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A는 0일 수가 없다 얘들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눠버리시면은 1-r분의 1 플러스 A는 3분의 1이다. 미안해 R이겠죠?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 그래서 분모들 곱해서 정리하시면 R값 얼마? 4R이 마 2 나오니까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나? 네. 그래서 야 A에다 이거 대입해서 A 값도 구하자. A 얼마 나오냐? 아래식에 넣어볼까요? 요거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A가 요 놈이니까 A는 마 3 나올 거야. 괜찮아? 네. 자 그럼 내가 구할 AN 세제곱은 어떤 놈이지 얘들아? 이거 어떤 수열이야? 헷갈리면 그냥 써보면 돼. 알겠죠? 1 넣으면 A 세제곱일 거고 2 넣으면은 A 세제곱에 R 세제곱이겠지 그치? 공비가 R 세제곱이니까 1-R 세제곱분의 A 세제곱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8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7 됐어? 8분의 9 생겨요. 9 정도는 약분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마이너스 24라는 답이 나와 주셔야겠네요. 답은 5번. 뭔 말인지 알겠냐? 종이 괜찮아? 자, 26번 비슷하니까 26번과 27번까지 합시다. 2627. 네, 봅시다. 자, 일단 26번은 얘들아 여기까지는 썼어야겠죠. AN이라는 놈은 첫째 항 A로 잡고 공비 R로 잡고 BN이라는 놈은 거기 B1과 A1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을 A 빼기 1로 잡고 공비는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각각 급수의 공식을 적어주셔서 8과 6을 표현했고요. 요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라는 건 0과 1이 돼서는 안 되고 R은 마일과 1 사이라는 조건이 붙겠지. 수렴 조건.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시면 이대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A-1분의 A가 6분의 8, 즉 3분의 4라는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얼마 나오죠? A값? 4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A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8 나오려면 요게 2분의 1이어야 돼. 분모가.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구해달라고 했냐면 AN 곱하기 BN의 등비급수. 자,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A 곱하기 A-1의 R의 N-1제곱의 전체 제곱이죠. 괜찮아요? 그럼 공비가
얘들아, 지수법칙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자리 바꿀 수 있다. 교환법칙 성립. 그래서 1-r제곱분의 a의 a-1. 자, 요렇게 공식 쓰면 된다라는 거. 1-공비분의 첫째야. 됐냐? 네. 그래서 대입하시면 얼마? 4분의 3분의 12. 위아래 뭐 3분의 약분해서 16? 이라는 답이 얻어지겠네요. 답은 5번. 괜찮을까? 자, 27번.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야, 질문.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따로따로 해도 될까? x의 범위부터. x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냥 나열했어요. 어차피 뭐만 반대냐? 부호만 반대 아니냐? 그럼 어때? n이 홀수면 0이야. 이해가? n이 짝수면 뭐고? 2배겠지. 2배의 3분의 x의 n제곱 나오겠지. 제곱. 2 넣으면. 3 넣으면 다시 뭐야? 0이겠지. 4 넣으면 뭐가 되고? 2 곱하기 3분의 x의 4제곱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어차피 0 되는 거 제외시키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요 안에가. 이해가요?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놈 2 곱하기 3분의 x의 2n제곱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 주어진 식이. 그럼 얘는 확실한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야. 걔가 지금 이미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나와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첫째 항 얼마죠? 첫째 항 얼마니? 이러면 1 집어넣으면 9분의 2x 제곱. 맞아? 얘는 0이면 안 되겠다. 수렴하려면 0이 아닌 값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공비 얼마죠? 야, n제곱 붙은 게 공비다. 2가 있으면 안 돼. 알겠어? 집어넣어서 9분의 x제곱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랑 뭐 사이의 값이어야 돼? 수렴하려면 마일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고. 이해 갈까? 요걸 만족하려면 x의 값이 어때? 마3보단 크고 3보단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x의 범위가. 됐나요? 그런데 뭐는 빼고 0은 빼고 여기까지가 일단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요 값 계산해줘야죠. 조건은 다 따졌으니까 1-9분의 x제곱 분의 9분의 2x제곱이 될까요? 괜찮을까? 위아래 얼마 곱해? 9 곱해서 9-x제곱분의 2x제곱이 5분의 8이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18 x제곱이 9 곱하기 8이 된다. 그럼 약분해서 x제곱은 4가 돼서 x는 마이 또는 2가 돼야겠죠. 양의 실수 x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2가 됩니다. 됐죠? 뭐 진짜 정석대로 다 필요한 내용 다 적어가면서 구했어. 체크해야 돼. 범위는 알겠죠? 네, 정리해놓고 28번 갑시다. 네, 갑시다. 자, 일단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라고 조건이 나왔으니까 보자마자 일단 첫째 항 양수, 공비도 양수. 그 다음 시그마 AN의 값이 나왔으니까 1-R분의 A의 값이 4 더하기 2루트 5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괜찮아?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볼 거는 요게 1부터 무한대가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 시작이 1이 아니면 첫째 항의 모양이 바뀌는 거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등차 중앙의 성질, 등차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가운데 두 배는 앞뒤 합과 같다. 이용해서
2AR 제곱은 AR 더하기 AR 4제곱.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에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R도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지울 수 있을 겁니다. 다 우변으로 넘겨서 R 세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오실 거고요. 됐나요? 설마 아직까지 조립제법 쓰는 사람은 없겠지? 아니, 써도 돼요. 자,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뭐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근데 R은 절대 1이어선 안 돼요. 왜? 수렴 조건에 위배돼요. R의 범위는 마일과 1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오는 R값이 내가 찾던 R값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R은 뭐뭐 나오니? 2분의 마일 뿔마 루트 5. 그럼 요게 마이너스면 얘들아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5는 뭐보다 작아? 이거 마일보다 작은 숫자다. 그래서 안 돼요. 맞아? 그래서 결론 R은 얼마?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로 쓸까요? 마이너스의 마일 플러스 루트 5분의 A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위아래 2 곱해서 계산하면 얼마? 위아래 2 곱해서 계산하면 얼마? 3 마이너스 루트 5 2A 괜찮을까? 네, 얘가 지금 4 더하기 2 루트 5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정리해서 2의 정도는 약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곱해 주시면 A는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5인가요? 괜찮아? 여기에 뭐 곱하래 얘들아? AR 구하라고 했어. A2 구하라고 했잖아. A2는 뭐야? A 곱하기 0. A 곱하기 R이니까 여기에다가 제 곱하라는 거네. 맞냐? 전개해야 될 것 같죠? 얼마입니까? 1 플러스 루트 5. 거기에 저놈 곱하래요.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 합차 공식.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2가 나와야 된다. 계산이 좀 짜증나네요. 됐나요? 계산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 됐죠? 그래서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자, 넘어가서 수렴 조건 뭐 계속 앞에서부터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얘들아. 누가 첫째 항이고 누가 공빈지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얘들아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겠죠? 그쵸? 맞아?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첫째 항 A라고 쓸게. 4분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이거나 공비가 얼마니 얘들아? 4분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마일과 1 사이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0 들어가죠. 굳이 얘 따로 안 따져도 돼. 괜찮을까? 네? 그래서 아래 거만 따지면 됩니다. 양변에 4 곱하고요. 마일, 그러니까 1 더해 줄게요. 마3. 로그 2의 x제곱. 5. 괜찮을까? 지수부등식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밑이 1보다 커, 작아? 밑이 1보다 커, 작아? 커. 그러면 x제곱 2의
부등호 방향 그대로 5제곱 2의 마3제곱. 자, 내가 끝까지 x제곱을 2x로 안 바꿨다? 왜 그렇지? 실수할까봐. 실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로그 2의 x제곱은 2가 앞으로 나가면 지훈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똑같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2 곱하기 로그 2의 절대값 x 쓰셔야 된다. x가 양수라는 보장 없으면 이거 그냥 나가서 2만 나가버려서 쓰는 게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양의 실수 x라는 말이 문제에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요. 그래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지 얘들아? x제곱이 요 사이에 있으려면? 가능한 정수 그냥 집어넣어요. 정수 집어넣으라며.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 있니? 1, 2, 3, 4, 5. 됐냐? 근데 어차피 제곱이면 음수여도 똑같지 않냐? 그래서 마1, 마2, 마3, 마4, 마5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다 쓴 거 맞지 나? 4, 1, 5. 답이랑 다른데? 뭐지? 뭐 잘못 썼니 나? 빨리 봐봐. 뭐 이상하게 썼어. 4분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1과 1 사이 마4에 1 더하면 마3 4에 1 더하면 5 2의 5제곱 6 5 맞는 것 같죠? 10개? 10개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자, 정리해 놓으시고 30번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30번. 자, 우선은 누가 첫째 항이고 누가 공비인지부터 정확하게 가야 돼. 알겠죠? 첫째 항은 얘다. 얘가 첫째 항이지, 그치? 첫 번째 케이스는 첫째 항이 0일 때. 그러면 그때 라지 S 값, 즉 수렴값도 0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0이 아니야. 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대신 공비가 마1과 1 사이일 때. 야,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거에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거다. 그치? 얼마? 마1보단 크고 3보단 작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됐니? 그리고 나서 s라는 놈은 1-r분의 첫째 항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위아래 얼마 곱해? 2 곱해서 정리 좀 할까요? 얼마냐 그러면? 3-x 분의 2 곱하기 x 빼기 3 제곱. 하나 약분되지 않냐? 부호가 반대가 될 뿐, 그치? 이거 3-x의 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3-x가 돼버립니다. 됐나요? 그럼 s라는 값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지. 근데 양쪽 끝이 x의 범위가 마1부터 3까지인 거다. 뭐 구하라고 했어? 최대야, 최소야? 최대. 그럼 마1 넣으면 얼마냐, 얘들아? 마1 넣으면 얼마야? 8 나오지, 그치? 근데 8은 포함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 정수 답 얼마? 7입니다. 7을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31 시작. 네, 31번 체크합시다. 자, 우선은 어차피 첫째 항이랑 공비가 모두 R로 동일하다라는 거 보일까요, 얘들아?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거는 그냥 R의 범위가 요럴 때 요놈의 값은 얼마? 1-R분의 R이구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유리함수. 알겠어?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우리한테 편하게 바꿔보면
R-1분의 마이너스 R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냐? 괜찮아요? 이거 X라고 생각해, X. X의 범위 주어진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점근선 얼마? R은? 1. Y는 하는 함수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Y는 얼마? 마일. 기억나? 자, 아무거나 대입해보라고 했어요. 일반형 형태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0 지나야 돼. 0,0은 요 정도에 있는 것 같다.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됐니? 그때 아래 범위가 마일부터 1이니까 어디야? 마일 요 정도? 1은 1 직전까지니까 이거 그래프 쫙 생길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겠는데? 왜 뭐 잘못 그렸어? 0,0 위에 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생겼겠다. 맞나요? 그래서 마일부터 1까지니까 직전까지니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자, 마일 넣으면 얼만데? 맞네요. 잘못 봤어.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은 다 나와요. 답은 1번이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넘어갔어. 왜? 몇 시야? 몇 분이야? 43분? 기숙사 다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오늘 안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긴 한데 오케이. 오늘 왜 들어가? 주말 쓰는 그래? 몰랐네. 자, 32번. 시그마 R의 N제곱이 수렴한데. 야,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땐 그냥 저 공비 조건만 따지면 돼요. 알겠죠? 즉, 현재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R의 범위, 이런 범위야. 괜찮을까? 자, 1번. 공비만 찾으면 돼, 얘들아. 공비 얼마니? R 제곱이다. 1번. 괜찮아요? 그럼 R제곱의 범위를 뭘로 만들어봐? 얘로 만들어 보는 거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가 나오죠? 그러면 수렴 조건에 포함되지, 들어가지. 얘들아, 마일과 1 사이 맞죠? 그러면 수렴하는 거다. 됐어? 두 번째 2번. 공비만 찾아. 3분의 R-1. 자, 요놈의 범위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변 1 뺀 다음 3으로 나누는 거야. 기존 보장된 거 가지고. 알겠어요? 1 빼면 어떻게 돼? 마이랑 0이죠? 3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0 사이가 되지? 이해 가요? 그래서 공비가 현재 요 범위 안에 확실히 들어가 있으니 수렴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수렴하는 거라고. 자, 3번 어때요? 공비 얼마? 2분의 R 더하기 1 맞냐? 그럼 저기다가 양변에 2 더한 다음에 1 더한 다음에 2 나누는 거다. 그치? 그럼 얼마? 0과 1 사이네. 그럼 수렴 반경 들어가니까 수렴하는 놈이라고. 4번 공비 얼마? 4분의 R-4. 됐어요? 4를 뺀 다음 4로 나누면 돼요. 얘를 4 빼고 4로 나누면 얼마냐? 왼쪽 마이너스 4분의 5. 오른쪽 마이너스 4분의 3. 맞을까? 수렴 반경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 때문에 튀어나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럼 5번은 어떻게 해야 돼? 5번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뭐라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 그러니까 2분의 1에 R의 N제곱이랑 2분의 1에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보는 거야. 괜찮아? 내가 말했지? 얘도 결국엔 뭐니까? 극한이니까 각각 수렴하면 쪼갤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럼 어때? R의 범위. 얘가 이거의 공비는 이렇잖아. 맞잖아. 얘도 어때? 저기다 마이너스 곱해봤자 마이너스 R은 마이과 1 사이겠지. 그치?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더해도 수렴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5번은.
됐니? 네. 자, 3번 해봅시다. 체크하자. 자, 3 기억. 참거짓.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공비 범위.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들아, 만약에 등비급수라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 너무 많아요, 수열이라고 하기엔. 발레가 너무 많다, 그치? 근데 등비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뭐? A가 0이거나 저놈의 공비가 마일과 1 사이라는 뜻이야. 맞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성립해야 돼. 마찬가지로 시그마 BN도 수렴한대. 그러면 첫째 항이 0이거나 얘도 공비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렇고 나면 요게 보장된 상태에서 시그마 AM, BN이 궁금하지? 요 놈은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얼마지? AB. 공비는 얼마냐? RA 곱하기 RB죠. 각각의 공비 한 번씩 곱한 거. 이해가요? 모든 케이스 다 따지셔야 돼요. 뭐가 성립할지 모르니까. 발레가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봐봐.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 앞에 거 성립한다 해봐. A가 0이면 얘들아 무조건 얘도 0 아니냐? B가 0이어도 얘는 무조건 0이지, 그치? 아,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 되겠구나. 문제 없어. 그럼 내가 마무리 체크할 거는 얘가 성립할 때 요 놈의 범위가 보장되는지만 체크해보면 되겠다. 이해가요? 두 개 곱해. 최대값 아무리 커도 1보다 작겠죠? 최소값 아무리 커도 마일보다 큽니다. 됐어? 모든 케이스 다 따져봤더니 다 수렴하는 경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인 거야. 하나라도 벗어나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알겠냐? 네. 등비가 아니면 네. 발레가 뭐가 있을까요? 등비가 아니면 발레가 뭐가 있을까? 네, 안 된다는 등비라는 말이 없을 때 네. 뭐가 있을까? 아까 했던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했던 거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될 것 같지 않냐? 뭐예요? 3분의 1 너 진짜 없었냐? 너 없었니? 요쇼인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둘다요? 둘 다라고. 이거 수렴해요, 참고로. 얘는 시그마 수렴한다. 아, B에는 부호 저거 하면 되지. B에는 부호만 반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그럼 AN이 요 놈이고 BN이 요 놈이면 각각은 수렴해요.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아까 증명해줬잖아. 근데 곱하면 어때요? 마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요거고 요거겠죠? 요거고 요거겠지? 마이너스 9분의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이거 나 찾아야 쉴 거야. 찾아야 보내줄 거야. 알겠지, 얘들아? 라인님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뭐가 있을까? 빨리 생각해봐, 얘들아. 뭐가 있을까? 각각은 수렴하는데 곱해서 하면 발산하는 거 뭐가 있을까? 각각은 수렴해. 곱하면 발산해. 교대 음수. 지금 방금 그러면 약간 비슷한 걸로 한 건데 안 됐잖아. 되는 걸 찾아야 돼, 되는 거. 각각은 수렴인데 곱하면 수렴하지 않는 거. 방금 말한 거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마일 1마일 마일 1마일 마일 1마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못 찾겠는데? 생각나면 다시 하자. 니은은 얘들아
빨리 답부터 대자. 니은 참거짓. 왜? 진동하면은 진동하면 0이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어. 또 어? 야, 발산한다를 증명하고 는 0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떻다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해도 돼? 그래, 대우명제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겠냐?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된다가 나와?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야, 두 개 더한 게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꼭 0은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리미트 AN이 1이고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1이면 조건 만족하죠? 근데 어때? 둘 다 발산해요. 둘 중에 하나 절대 수렴하는 경우 안 나오잖아. 그래서 발레에 존재하니까 그냥 바로 거짓인 거지, 얘네. 됐어? 디귿. 야, 등비니까 되는 거다. 잠깐만. 근데 얘도 등비잖아. 등비잖아, 그치? 이쪽도 등비 아니야? 근데 이것도 뭐 등비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1111 마이너. 오케이. 됐어. 자, 디귿. 시그마 AN 세제곱이 수렴한대. 맞아? 야,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죠? 얘들아, 세제곱은 그냥 외워놔요. 1제곱이랑 동일합니다, 요 놈에서. 범위가. 왜 그럴까? 뭐 R이 0일 땐 버리고 R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을 세워봐.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어차피 잘 봐. 이게 연립부등식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오른쪽 거만 볼게. 요거만 볼게, 요거. R세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알겠죠? 오른쪽 거만 보면 R세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돼요. 괜찮니? 이거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배에서 나눠도 돼요. 그래서 R세제곱이 1보다 작다는 그냥 R이 1보다 작다랑 동일시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편하다. 자, 그러면 결론은 등비수열에선 세제곱이 수렴하면 얘 보장돼요. 1제곱도 수렴합니다. 괜찮을까? 그렇다는 소리는 비세제곱도 수렴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하겠죠. 같은 원리로. 이해가? 그래서 두 개 더한 것도 수렴하겠죠. 답은 4번이 된다. 가자.